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번 회에는 그 임진왜란 중 일어난 그 여러 사건들 중에서 통상적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업문을 가졌을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역사적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팩트체크라는 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료에 의거하여 설명할 테지만 일정 부분은 저희 가설과 개인적 추정도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칠천량 해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정서상 상당히 꺼리는 주제이긴 하지만 실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내용 중에 잘못되었거나 또는 간과되었던 기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한 결정적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3회 정도로 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칠천량 해전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색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정유재라는 시기인 1597년 7월 15일경에 발생한 해전인데 이순신을 모함해서 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이 부산 출전을 주저하니까 권율이 원균을 불러서 태형에 체하고 이에 분에 못 이긴 원균이 전 함대를 이끌고 부산으로 출진했다가 피하게 된다. 이후에 칠천량으로 철수하였다가 일본 수군의 기습을 받아 배설에 12척을 제외한 전 함대가 전몰된 해전이다. 이렇게 보통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일반 역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정황들이 나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칠천량 해전이 있기 전에 당시 어떤 상황적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패한 이유를 추적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 수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원균이 왜 부산 출전을 주재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원균이 통제사에 부임한 직후인 1597년 3월 29일 그러니까 대략 칠천량 해전이 있기 3개월 전에 조정에다가 올린 장계의 서두 부분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많이 알려진 대로 조선 수군이 도해하는 일본군을 섬멸하기 위해 부산으로 출진하려고 하면 육군이 먼저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안골프나 가덕도 일대의 일본군을 격퇴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육군의 성공격론을 주장한 건데 이 문제로 인해서 칠천량 해전 직전까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권율과 원균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배경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적극적인 주전론을 펴면서 이순신을 비난했던 원균이 막상 통제사 임명되자 출전을 꺼렸다 해서 맹비난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원균은 외 상관인 도원수 권율과 극렬히 대립하면서 또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산 출전을 꺼렸을까? 이에 대해서 당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거제도 주변 지역들과 일본군이 주도한 주요 외성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산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제도 남단을 돌아서 옥포를 경유해서 부산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내량을 지난 다음에 칠천도와 거제도 북단을 통과해서 안골포와 가덕도 사이에 내해를 지나거나 가덕도 남단을 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속도가 느린 판옥선로는 거친 외해를 격군의 피로를 감수하면서 장시간 통과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철군 시에는 역류를 타야 되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불가한 경로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일본군들이 점거하고 있는 연안 지역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박은 할 수 있겠으나
식수나 이제 숙박을 위해서 장시간 이제 기항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함선의 속도로서는 이제 한산도에서 부산까지 뭐 통상 한 2, 3일, 왕복으로 하면 이제 최소 이제 4일에서 6일이 이제 소요되는데, 경로상에 그 조선 수군이 안전하게 기항할 지역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조선 수군 입장에서 보면 부산 출전은 그 병가에서 이르는 사지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원균의 이제 단계를 보시면 이제 안골포하고 가덕도 일대에 이제 일본군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거제도 북단의 영동포나 장문포 등의 외성들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원균이 장계를 올리는 그 시점에는 이들 지역에서 일본군이 이제 철수해서 거제도가 거의 무인도, 무주공산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급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그 장문포를 비롯해서 이제 거제도 북단을 이제 수군 기지로 만들고 여기서 출전한다고 하면 부산까지 이제 6, 7시간이면 이제 도달할 수 있고, 뭐 철군 시에도 이제 옥포라든지 영등포를 이제 기항하면 되니까 뭐 테러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 거제도 북쪽 지역이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조선은 그 거제도 북단의 전략적 가치를 이전부터 이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일본군이 아직 거제도 북단을 이제 점거하고 있던 이제 1594년 10월경 이제 권율의 어떤 총지하에 수력 협동으로 이제 거제도 이제 탈환 작전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 흔히 이제 장문포 전투로 불리는 전투입니다. 대중에게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수군은 이제 통계사 이순신과 함께 원균 등의 그 수군 지휘부가 모두 이제 참가하였고, 뭐 육군에서는 이제 곽재우라든지 김덕령 등의 이제 의병들과 주요 관군들까지 이제 모두 참여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제 대대적인 이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소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이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 작전의 이제 실패로 인해서 이제 양사와 이제 홍문관을 중심으로 이제 윤두수와 권율, 이순신을 이제 탄핵하고 이제 압송하라는 이제 간언이 이제 빗발치게 되는데, 그 한 달 넘게 계속된 그 탄핵 산속 속에 뭐 최초 이 작전을 기획했던 그 윤두수는 이제 해임이 되고, 권율과 이제 이순신은 선조의 반대로 질책은 있었으나 뭐 책임은 묻지 않는다 하는 선에서 이제 일단락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문포 전투 1년 뒤에 그 예상치 못한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그 명일간의 그 강화 협상에서 이제 일부 이제 진척이 있게 되자 1595년 이제 9월 이제 10월경에 일본군이 이제 2차로 이제 본국으로 철군하면서 거제도에서도 일본군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거제도를 이제 무혈 탈환할 수 있는 이제 의외의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그 1596년 4월경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 화면에 보시는 그 실록 기록처럼 그 조선 조정에서는 그 수군의 진영을 거제도로 옮겨 이제 전지 배치함으로써 이제 부산 앞바다를 차단하는 이제 안을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내용을 보면 이제 당시 무인도나 이제 다름없었던 거제도에다가 그 인근에 흩어진 백성들과 또 적중에서 이제 도망친 자들을 이제 이주를 시켜 농사를 짓게 하여 이제 섬 내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수군이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이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채차사하고 도원수에게 이 방안을 이제 요랑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별다른 전척이 없다가 이제 1596년 이제 9월경에 그 명일 간의 이제 강화 협상이 이제 결렬되고 그 전쟁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조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조정에서는 이제 11월경부터 그
다시금 이제 거제도로 수군 진영을 옮기자는 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논의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장문포 전투를 기획했던 이제 윤두수를 비롯해서 유성룡까지도 이제 거제도로 이제 수군 진영을 옮기는 안을 이제 지지하게 되고, 이에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이를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그 이순신의 답변이 이제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조 참판 이정영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거제도에 들어가 지키면 좋은 줄은 알지만 한산도는 선박을 감출 수 있는 데다가 적들이 천심을 알 수 없고, 거제도는 그 많이 비록 넓기는 하나 선박을 감출 곳이 없을 뿐더러 또 건너편 앙골의 적과 상대하고 있어 들어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합당한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들어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 이정영이 아뢰기를 신 역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그렇습니다 하였다. 이 기록은 이제 1597년 1월 27일 날 이순신이 이제 가토 기업 마사의 이제 도해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이제 통계사에서 경질되어서 이제 한성으로 이제 소환 명령이 떨어진 시점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조 참판 이정영의 말을 빌려서 이순신이 거제도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어진 기록을 통해서도 유성룡조차 이제 이순신을 비판했음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거제에 들어가 지켰다면 영등, 김해의 적이 반드시 두려워하였을 것인데 오랫동안 한산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 이번 바닷길도 역시 요격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이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순신은 조정의 명을 어겨가면서까지 거제도로 이제 진영을 옮기는 것을 이제 거부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거제도로 이제 진영을 옮긴다고 해서 한산도를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군 진영을 장문포 일대로 이제 옮긴 상태에서 일본군이 남해 연안의 이제 내륙을 통해서 고성, 통영 등지를 이제 장악한다면 이제 한산도가 이제 위험해지고, 혹시나 한산도가 이제 무방비로 이제 적에게 점령이 되어버린다면 이제 조선 수군은 이제 적진 한가운데 이제 고립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육군이 확실히 이제 고성 통영 지역을 장악해 주든지 아니면 이제 수군 병력을 이제 두 곳으로 나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조선군의 이제 보유 병력으로서는 이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조정은 이런 사정을 이제 몰랐을까요? 실록은 선조 본인부터 거제와 한산도 모두 방어해야 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제도로 진영을 옮기자는 논의가 처음 있었던 이제 1596년 6월경의 기록인데요. 자의정 김영남이 아뢰기를, 지금 거제에 지내는 원균을 보내야 하니 거제를 지키는 일이라면 이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거제에서 군사를 철수한 뒤에 나도 물었고 비변사도 주둔시켜 지키지 않으는 것이 아니었다. 한산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자, 윤군수가 아뢰기를, 반드시 한산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산도는 진을 비울 수 없다. 그러나 지킬 경우에 군사가 적어서 세력이 분산되겠거니와 양향은 또 어떻게 장만해 내겠는가 하였다.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선조 본인도 한산도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며, 거제도로 이제 옮길 경우에 이제 얼마 안 되는 군사마저 이제 분산된다는 점과 군량을 장만할 방법이 여의치 않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조도 조선 조정도 이제 그 이유와 사정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가토가 이제 도해하고 이제 전란의 조짐이 보이자 어찌 보면 이제 그 책임을 온전히 이순신에게 전가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진영을 옮길 수 없었던 그 나머지 이제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그 이제 거제도가 이제 제주도 다음으로 이제 큰 섬인 점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면적과 그 해안선이 너무 넓어서 이제 방어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적진과의 거리가 이제 100km 이제 1시간도 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군의 어떤 기습이나 상륙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섬 내에 다수의 병력과 이제 또 방어진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또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많은 백성과 장병들을 이주 이제 정착시켜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 1, 2년의 어떤 식량과 이제 관련 물자를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조선의 형편상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으로 유추가 됩니다. 이런 이유와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그 거제도로 이제 수군 진영을 옮기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게 되자, 조선 조정은 그 일본군의 이제 도해를 막을 다른 대안을 이제 찾게 됩니다. 과연 그 조선 조정이 찾은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이어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